그래비티와 인터스텔라, 그리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등 여전히 인류에게 미지의 공간으로 남은 우주를 소재로 한 명작들이 질비한 가운데 제임스 그레이 감독과 브래드 피트가 만난 에드 아스트라가 개봉했습니다. 두 사람의 조합이 많은 분들로 하여금 기대를 갖게 하는 건 틀림없지만 우주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더 남아있을지 의문을 갖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에드 아스트라는 분명 우주를 어떤 사유가 담긴 공간적 배경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서는 앞선 영화들과 겹쳐졌지만 그걸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서는 또 달랐습니다. 관객의 호불호가 갈릴 공산이 적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 앞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한 명작들을 꼽을 때 이 영화를 빼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We have a job to do. Are you ready? I'm ready. 에드 아스트라는 가까운 미래에 우주로부터 전 지구적인 재앙이 도래하면서 시작합니다. 주인공인 로이는 이 사태가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는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로이의 아버지는 이 분야에서 지대한 업적을 남겼던 분인데 모종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대원들과 함께 먼 우주로 떠났으나 행방불명된 지 오래입니다. 그 바람에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다가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로이는 지구를 구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아버지를 찾아 우주로 향합니다. 이런 줄거리를 들으시고 예고편까지 보시면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에드 아스트라는 적어도 두 영화와는 궤를 달리합니다.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 일찌감치 우주여행을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하기도 했으나 막상 보면 장엄하고 광활한 우주를 감탄사가 나올 만큼 집중적으로 전시하지도 않거니와 그래비티처럼 생존을 건 사투를 중심으로 하지도 않고 인터스텔라처럼 인류의 미래가 걸린 막대한 임무가 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에드 아스트라는 그래비티나 인터스텔라보다는 작년에 개봉했던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퍼스트맨과 겹쳐집니다. 퍼스트맨은 당시에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고 했던 그 유명한 닐 암스트롱의 발언 중에서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 아닌 한 인간의 작은 한 걸음에 방점을 찍었던 영화죠. 이처럼 에드 아스트라도 표면적으로는 위기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한 로이의 공적인 여정으로 설정하고 실제로도 어느 지점까지는 그런 이야기처럼 진행되지만 실은 어릴 적에 헤어졌던 아버지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 그 속에서 맹목적으로 부유하며 살아가던 나를 찾고 공존에 대해 깨달아가는 자칫 지루할 수 있지만 뜻깊은 사색을 다룹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마치 인사이드 아웃이 그랬던 것처럼 에드 아스트라는 로이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드넓고 어두운 공간을 헤매면서 미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스스로의 심리 상태와 방황하고 있던 자아를 찾아서 본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모험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렇게 보면 에드 아스트라의 우주와 로이가 갖고 있는 함의는 그래비티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아시다시피 그래비티의 라이언은 딸이 사고로 죽은 후에 삶에 대한 의욕이나 애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탓에 한없이 공허했던 삶이 산소도 없고 소리도 전달되지 않으며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무한의 공간인 우주와 맞닿아 있었던 것처럼 에드 아스트라의 우주도 고립되고 고독하게 살아가면서도 끝내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로이의 삶을 형상화한 셈입니다. The enemy up here is not a person or a thing. It's the endless void. 이 뜻을 전달하고자 제임스 그레이 감독은 내레이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로이의 상반된 외면과 내면을 지속적으로 충돌시킵니다. 그게 시종일관 진지한 성찰을 부르는 동시에 영화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내리는 데도 일조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좋게 말하면 철학적이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관람전의 기대와 다른 무게에 짓눌려서 지루해질 수도 있어 호불호가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행히 중간중간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스펙타클이나 스릴 등의 볼거리를 심어놔서 나름의 리듬을 조율하고는 있으나 그 효과의 생명력은 다분히 일시적입니다. 대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로이의 심리를 고스란히 반영해 아주 차분하게 흘러갑니다. 쉽게 말해서 마냥 오락영화로 생각하고 보시면 실망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에드 아스트라에서 보여준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연출을 두고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비롯해 지옥의 묵시록이나 테렌스 멜릭의 영화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저도 동의하는 편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만약 여러분이 극장에 가시기 전에 본인이 이 영화를 재밌게 볼 수 있을지 어떨지 궁금하시다면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전작인 잃어버린 도시 G를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저는 에드 아스트라와 잃어버린 도시 G 사이에 공통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도시 G를 보면서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 굉장히 시적인 연출에 능하다는 인상을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두 영화에 등장하는 아버지들은 한 가지에 있어 동일한 속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그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지에서는 적잖이 다릅니다. 두 아버지가 자신들의 속성을 실천하는 과정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에드 아스트라는 로이가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그 차이를 발견하면서 끝납니다. 물론 그게 바로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겠죠. I do what I do because of my dad. He was a hero. He gave his life for the pursuit of knowledge. 한편으로는 에드 아스트라를 연출하면서 제임스 그레이 감독이 간절한 바람 같은 걸 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르러 갑자기 아주 친절하고도 노골적인 대사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 자체로 나쁘다거나 잘못했다는 건 결코 아니지만 2시간 동안 고요하고 묵직하게 담아냈던 이야기를 순식간에 단 몇 마디로 가름해버리니까 한없이 허무했던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5분짜리 영화로 만들었어도 됐을걸 2시간 동안이나 어렵게 얘기했어야 하냐는 불만이 나올 법도 하죠. 대신에 그 와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찾는다면 덕분에 이 영화가 뭘 말하려고 했던 건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데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에드 아스트라는 상당히 복합적인 소재를 가진 영화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현대사회의 고착화된 집단주의 속에서 하나의 개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목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 로이의 아버지를 상징적인 존재로 받아들인다면 이 영화가 어쩌면 인류의 역사를 함축해서 담아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에 친절하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이 모든 게 관객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제임스 그레이 감독의 염원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디 그의 바람처럼 저도 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e world awaits our discovery, my son.